네이버 블로그 일일 방문자 2,500명 정도 되는 블로그입니다. 실제로 2,500명 정도 들어오면은 하루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수익할 수 있다는 거 가정하에서 리스트를 좀 적어봤고,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는 방문자 인증 먼저 하겠습니다. 내 블로그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11월 17일이니까 어제 날짜 기준으로 가보시고 조회수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어제 조회수는 2,795명이라는 거고 방문 횟수가 옆에 있습니다. 방문 횟수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방문자 수입니다. 일일 방문자 수, 흔히 말하는 일방이라고 합니다. 11월 16일 날 2,562명 방문했고요.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는 2,537명. 근데 이게 11월 14일은 2,004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11월 14일은 주말이거든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는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아마 회사에 있으시다가 동영상을 보진 않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이제 인터넷 검색은 자주 하시니까 그게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3일, 14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요 정도로 되고 또 그 전에는 2232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25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체험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체험단은 일반적으로 식사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 마사지나 미용실 그리고 네일아트, 눈썹 등등의 이런 고가의 상품들을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당연히 말씀드리는데 무료는 아니고 그만큼 글을 작성해 주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체험단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걸로만 해서 제가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마음만 먹으면 2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건 제 개인 스케줄 표인데 이쪽은 9월달이고 여기서부터는 10월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다 먹을 거 위주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평일날 저녁에도 식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날 점심까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체험단 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여기 적었다시피 피부 마사지랑 미용실 그리고 식사, 일반 식사가 아니고 웬만해서는 한 4, 5만 원짜리 최소한 이상인 거고, 그리고 운 좋으면 10만 원 이상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일 방문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네일아트, 눈썹 등등 피부 미용 관련해서 그리고 식사하는 거 위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케줄을 항상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전체 비용으로 산정을 해봤는데 일단 최소한 100만 원은 넘고,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다 한다 치면은 10만 원, 20만 원 더 추가해가지고 한 150만 원까지는 다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 말고 집에서 택배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청소도구 그리고 좀 운이 좋으면 뭐 운동화 그리고 가전제품 등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500명 제가 지금 들어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10,000명 이상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 10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SNS 마케팅 회사랑 직접 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 소정의 월급을 받으면서 제품 협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언급드릴 순 없고, 어쨌든 2,500명이 요 정도 수입 체험단으로만 이 정도 수입이 된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문형 기자단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방문형 기자단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말 그대로 방문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보시다시피 시계점이 있어요. 명품 시계점을 방문을 해서 시계를 하나하나 찍고 시계의 특성을 찍고 시계의 그 어떠한 특징들을 다 찍고 정리한 다음에 글을 한 1,000자, 2,000자 이상 써줍니다. 내 블로그에 올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알선을 해준 광고업체에 이런 글을 작성한 광고업체에 원고를 보내줍니다. 원고라기보다 전체 블로그 포스팅 된 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 이 건당에 대해서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그리고 방문자 수가 더 많으신 분들은 2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실상 체험단도 있지만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방문형 기자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근데 방문형 기자단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제공형 그런 기자단이 있습니다. 원고를 제공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어쨌든 방문형 기자단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잡으면 제 기준으로는 2,500명이 방문하는 블로거로서 제 기준으로는 방문형 기자단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수익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꾸준하게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의뢰를 해서 내가 가겠다 하면은 광고업체 사장님들이 혹은 그 직원분들이 선정을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스케줄 잡고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찍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방문형 기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글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거를 제 블로그 다 오픈하면서 말씀드리면은 그 해당 업체랑 그리고 광고 업체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방문형 기자단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진 제공형 기자단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0이라고 돼 있어요. 전 이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문형 기자단은 말 그대로 방문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는 건데 사진 제공형은 말 그대로 원고랑 사진을 제공받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3만 원 지급해 주겠습니다. 모집 후 선정된 분들께 개별 메일이 전달드립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고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이버에서도 사실 많이 떠도는 말인데 이 원고를 제공해주면 이 결국 사진을 제공해준다는 거고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쓴 말을 제공해준다는 건데 그걸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제가 뭐 덧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진을 많이 그렇게 제공을 받다 보면은 사진이 중복되면 결국은 블로그끼리 다 중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AI가 네이버 블로그의 AI가 그거를 이 블로그는 저품질이라고 판단을 돼서 수천 명, 수백 명씩 들어오던 그 블로그가 한 번에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겪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제가 블로그 시작할 때 그걸 많이 영상을 접하고 엄청 봤거든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블로그 영상 올리신 분들 다 봤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말을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수만 명 들어오시던 분들이 공통점이 뭐였냐면 사진형 이 원고 제공받고 기자단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뭐 물론 당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5만 원이나 많게는 30만 원씩 건당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당장은 좀 달콤해도 나중에는 모두 다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은 딱히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것도 제가 지금 2,500명 기준입니다. 항상 제 메일에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메일이 오고 아니면 많게는 5개씩 옵니다. 이 원고를 좀 올려달라고 자기네들이 원고료 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줄 테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사진이랑 글이랑 좀 제공할 테니까 꼭 올려주시면 된다. 그리고 문자도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쪽지 댓글 뭐 좀 귀찮을 정도로 요새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제 문자 오는 건 좀 귀찮긴 한데 제 댓글로 이렇게 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한번 또 들어와서 제 방문자 늘어나니까 저는 사실 이런 마인드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블로거들이 많이 안 하니까 그만큼 계속 매달려 드는 것 같고 광고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 요 문자를 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자가 진짜 매일같이 오는데 금액 건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꺼림직한데 어쨌든 올려주면은 이만큼 준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처음에는 몇 번은 이렇게 그냥 좀 제가 흔히 말하면은 이렇게 씹다가 답장을 했어요. 계속 오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방문형도 있나요 했어요. 왜냐면 저는 방문형은 할 거니까 제가 직접 찍은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형 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기자단 아예 진행을 잡죠 이런 식으로 계속 결국은 병행은 힘드신가요? 라는 게 이게 꼭
우리는 방문형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사진 중복되면 이렇게 말하니까 사진 당연히 새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뭘 믿고 이 사람한테 사진을 받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 사람은 그나마 좀 답장을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두 번 세 번 검사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저는 사실 영찝찝한 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가 가관인데, 혹시 저희가 원고를 드리면 포스팅 해주시는 것만으로 정산을 해드리는데 어떠신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사진 중복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답장을 웬만해서 안 합니다. 99%는. 왜냐면은 본인들도 뭔가 찝찝하고, 이게 상대 본인 블로그가 아니고 어차피 피해보는 거는 내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네가 돈을 주는 이유, 그건 좀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 다음에 체험단 관련해가지고 이 블로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그때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고업체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 식당이나 뭐 이런 미용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서 받거든요. 그럼 블로그 건당 포스팅은 한 3만 원 정도예요. 거기다가 우리한테는 그냥 체험단으로 제공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본인들이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즉 뭐냐면, 원고를 저희가 하나 작성하면은 우리한테는 3만 원 정도 주고 자기들은 한 7만 원 떼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약간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양아치 집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사진 제공형은 저는 비추천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거 다시 시작하지만 제 유튜브 걸고 제 블로그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잘못 말하고 있다면 그 광고업체 분들은 저한테 당당하게 뭐 댓글을 쓰시던 뭐 쪽지를 하시던 뭐 이렇게 반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거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4번 얘기하다가 좀 약간 열폭해갖고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이 뭐냐면, 방문형 기자단은 하셔도 되고 사진 제공형은 본인이 블로그 좀 포기하시고 아니면은 좀 모험을 하겠다, 당장 돈을 벌겠다 많이,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 선택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네다섯 번 진행했던 건데, 체험단을 이렇게 위주로 진행하다가 어느 분들은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사진 알바인데 200장에서 500장 정도 찍기만 하면은 4만 원 정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저는 진짜 순수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사진만 찍으면 준다니까. 그래서 사진을 다 제공해서 제가 그 광고업체에 준 겁니다. 결국은 이게 연관성이 요거랑 요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한 500장 정도 찍어서 한 4만 원 받고, 이거를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사진을 이 기자단 하는 분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사실상 이 사진 500장에 대해서 뭐 100명한테 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100명, 1000명한테, 1000명까지 아니어도 그렇게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국 이게 이거라는 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저희는 사진 알바라는 게 대신 DSLR이 있어야 됩니다. 200장에서 500장 정도 찍기만 하면은 4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이거는 뭐 현금, 그 세금도 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하신 게 다음 6번인데, 네이버 애드포스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숫자 쓴 게 뭐냐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 창출한다는 거고, 방문형 기자단은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 한 달일 기준입니다. 네이버 포스트는 3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부 출강 뭐 이런 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포스트 관련해서 그러면은 진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들어오는지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가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영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15분 정도가 넘어서 다 하니까 거의 30분이에요. 그럼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두 차례 걸쳐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6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연달아 올리겠습니다. 블로그 수익 시리즈 최근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이제 3탄이고요. 이 영상으로 블로그 수익 1, 2, 3탄을 다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갈비 사진을 제공받고 사장님과 직접 연락을 해서 원고를 4만 원 받은 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파주에 소갈비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본인은 광고회사를 끼지 않고 블로그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사진 몇 장을 주겠으니 본인이
진짜 엄선된 사진이니까 올려만 주면은 4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소갈비 맛집 갈비 명가라는 곳인데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사진을 받고 그리고 제가 포스팅 올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사진이 저는 중복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이렇게 뭔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미지 중복을 방지를 위해서 여기 하트 스티커 붙였고요. 채도 좀 바꿨고요. 그리고 한 개 여기 액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본인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여기 액자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좀 뿌렸을 수도 있지만 뭐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 사장님을 나름대로 믿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근데 뭐 사람 믿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진이 중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4만 원에 뭔가 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신임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의 사장님께서 보낸 그런 사진이라서 일반 광고업체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나. 그렇다고 이 다음에 이러한 제안이 계속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4만 원 정도 한 건 받고 한 건데 이게 지속되면 좀 그렇지만 이거를 진행하려면 그 업체 사장님과 확실하게 그 사진만 원본만 꼭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은 저는 블로그 좀 크신 분들한테는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올리기만 해도 4만 원에 4, 3, 12, 뭐 숫자 이론상으로는 뭐 120만 원인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호 간에. 한 명은 돈 받고 한 명은 광고업체에 내서 돈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조회수도 이게 지금 올린 지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172회면은 맛집 172회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한 명 들어왔지만 어제는 6명, 3명, 3명, 한 1, 3, 2, 3 이렇게 계속 꾸준히 2, 4, 6 이미 이 4만 원어치 이상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업체 사장님이나 아니면 블로거 분들 이러한 돈 버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광고 대행사가 이렇게 망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아닌데 이 영상 자체가 제가 찍는 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저는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블로그로는 정말 다양한 수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키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블로그 수익이라고 써있고 스키 강습 렌탈 무료 그리고 리프트권 무료 이거 2명이라고 쓸게요. 2명 그리고 원고료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스키 강습만 해도 사실 얼마인지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최소한 인당 뭐 몇만 원이고 2명 하면은 10만 원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스키 부츠, 스키 볼대 그리고 스키 바지, 상의, 스키복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뭐 무료라고 썼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블로그 하는 거 조건이긴 하지만요. 그 리프트권은 인당 5, 6만 원인데 2명 무료. 다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한 2, 30만 원 하고 원고료 3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전체 최소 20, 30 정도 제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뭐 특별하다 뭐 이렇다 할 건 없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보여주고 어떻게 업로드를 했으며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시안 강촌 더케이 스키스쿨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 가이드 전달해 줬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그냥 어떻게 작성을 해달라 뭐 엘리시안 강촌 더케이 스키스쿨은 뭐 어떻다 등등의 관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들어오셔서 블로그 제 블로그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여기 검색하는 데에서 스키장 검색하시면은 업로드한 게 있는데 일단 엘리시안 강총 스키감수 더케이 스키스쿨 이런 게 키워드였고요. 통계 눌러보면은 61회 조회수가 기록이 됐는데 하루에 몇 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교롭게도 여기 분들한테 좀 죄송할 정도라고 해야 되나?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더케스키스쿨 간 다음에 강습 받고 어떻게 느낀 점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고요. 이게 다 무료로 제공받은 거고 스키장 가서 스키복 입고 그러니까 일단 스키장 가기 전에 스키복을 입고 측정하고 어떻게 진행된 다음에 스키장 가서
또 올리는 과정들, 뭐 전체적인 이런 거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뭐 다 보여드리는 건 지금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는데, 맨 하단부의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아까 장난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유튜브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조회수가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대박 터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유튜브까지 올려서 지금 유튜브도 조회수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밥값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블로그 제공 받으신, 협찬 받으신 분들, 아니면은 뭔가 원고료 받으신 분들, 저처럼 좀 애매한 이런 방문자 수, 블로그 지수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을 때 해당 업체에서 많은 이득을 봤을 수도 있지만, 조회수가 현저하게 낮으면은 아, 이거 돈 받기가 좀 그런데 라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협찬 받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개인 양심에 따라서 뭐 판가름하는 건데, 뭐 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홍보가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올라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양심에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정성스럽게 다 올린 것도 올렸는데, 그래서 유튜브 원래 찍기 때문에 유튜브 나름대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여기 업체에서 정성스러운 후기 감사합니다 하고 스키로 입금되십니다. 그래서 입금까지 받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날 바로 스키 이름으로 3만 원 입금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 제 나름대로의 철학과 주관으로 이렇게 찍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대로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블로그 키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수익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블로그 수익 관련해서 최근에 얻은 게 있는데, 물론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용돈벌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돈벌이라고 해봤자 맛집 가는 거, 뭐 커피 몇 잔 사는 거, 뭐 친구들한테 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일단 제목 보시다시피 블로그 수익 첫 번째, 제가 앞전에도 영상 블로그 수익 관련해서 많이 올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 3가지 얻은 거에 대해서 3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이게 첫 번째고요. 외국어 수강이라고 써 있고요. 네이버 포인트 지급됐습니다. 외국어 공부 가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봐보겠습니다. 다락원이라는 이 외국어 강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건데, 결국은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주는 혜택이 뭐냐면, 네이버 포인트, 포인트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여기다가 여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진행 일정 리뷰 작성이 12월 13일, 작년 13일까지 2건 작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기프트콘이 발송돼야 되는 건데, 기프트콘은 이미 받았고요. 이게 1차 진행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본어를 선택했는데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등 다양한 외국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기준으로 저는 일본어 관심이 많아서 일본어 신청을 했고, 약 8만 원, 9만 원짜리 수강을 함과 동시에 기프트콘 네이버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한 1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은 거고요. 이게 1차였고, 그리고 지금 2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2차 올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 리뷰 작성 1월 15일까지, 오늘은 1월 10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기프트콘 2만 원짜리 발송이 되고요. 그럼 제가 기프트콘 발송 받은 것과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 그것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포인트 홈으로 오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제가 최근에 2만 원 충전한 거거든요. 어떤 바코드 같은 걸 줍니다. 다락원에서 준 건데 기프티 쇼 쿠폰 적립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제가 리뷰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주시길래 바로 들어가서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기프트콘, 아무튼 네이버 포인트 들어오셔서 기프트콘 입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을 예정인 거고, 리뷰 같은 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다 주제로 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렇다 할 게 없는데, 이러한 거에 유리한 거는 교육 쪽 블로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선정이 잘 될 거예요. 일본어 배우기 다락원에서 회화 JLPT 수강 가능, 인강 추천, 모바일로 PC 모두 수강 가능, 이런 식으로 제가 모바일로 들어가는 거 올렸고요.
어떻게 일본 강의가 들어가는지, 일본어 강의를 들어가는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등등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영상도 캡처해가지고요. 제가 느낀 거 그대로 올리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링크 달아주고 이렇게 명함도 주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발행하고 담당자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카페에 업로드하면은 그게 마무리인데 이게 사실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사실 블로그 수익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었고요. 여기 외국어 공부 가능 이거는 서포터즈로 좀 바꾸면 좋겠네요. 이거 썸네일로 할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수익화 이룰 수 있으니까 공부 이왕 하시는 거는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도 받고 공부도 하고 좀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화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하긴 했는데 어떤 거냐면 사진을 촬영하고 그거에 대한 원고료가 아니고요. 사진 촬영 대한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제공도 하고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건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톡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오늘 제가 좀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잡 커넥트 관련해 가지고 블로거들이랑 그리고 광고업체 대행사들이랑 그리고 일반 사장님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방 2,500명이기 때문에 올린 지가 거의 1년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이런 연락이 왔었냐면 이거 지금 보시면은 블로그 정보성 기자단으로 사진 촬영 활용도가 있고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350장에서 400장 정도 촬영하고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촬영을 하면은 얼마를 주냐면 촬영비 지급 3만 원 계좌 이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화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따로 잡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 오늘의 영상 내용은 여기서 끝이긴 한데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블로그 처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맛집이 처음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광고주 입장에서 뭘 보냐면은 일단 하단부로 좀 내려서 여기에 레스토랑 탭에 706개 포스팅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6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맛집 포스팅이 706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맛집 메인이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맛집뿐만 아니라 잡블로그라고 계속해서 제 스스로 자청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일단 맛집 간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여기 레스토랑 탭에 이것도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저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이런 계정을 가진 사람을 1차적으로 선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진을 눌러봤더니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게 나름대로 사진 잘 찍긴 하는데 제 스스로 자부를 할 수 있어요. 이 와플 사진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식당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거를 잘 찍었냐면 최근에 간 거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고기집 간 거를 이렇게 포스팅한 건데 하단부에 좀 내리시면 이 고기도 양갈비를 먹은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각도랑 그리고 어떻게 다양하게 찍는지 그거를 아마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제안을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맺음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본인이 하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로써 2,400개 정도가 글이 완성됐고요. 근데 반대로 이것도 만약에 1,000개 정도도 안 되고 500개 정도도 안 된 상태 전체 글이 그리고 레스토랑도 100개 정도도 안 됐으면은 저한테 저거를 딱히 의뢰를 하진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사진을 엄청나게 잘 퀄리티가 높으면은 의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팅은 본인 블로그에 꾸준히 하되 뭔가 좀 더 전문성이 있게 사진을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글도 잘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사진도 잘 찍어야지만 좀 더 본인 스스로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현대 블로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로그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아까 카톡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일단 3만 원은 지급하는 게 사진 기자로서 이제 촬영 비용이고요. 그리고 10만 원은 음식 제공을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트 수익이 0원인데요. 전일 클릭 수가 0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에드포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온 다음에 에드포스트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 에드포스트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저번에도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렇게 에드포스트 수익이 쭉 뜹니다. 이게 보시면은 7월 19일 날 오늘 같은 경우가 7월 20일입니다. 3,141원 이런 식으로 쭉 뜨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20일이고 17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1,384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0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요일 날 7월 16일 날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화면은 필요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5,53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보니까 재연절이었죠. 1,384원이 들어왔는데 이때 보통 에드포스트가 정산되는 시간이 한 제가 느끼기로는 9시에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인데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게 0시라고 따지면 한 요 정도 되면은 일단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오전마다 항상 봅니다. 오늘 얼마가 측정이 됐는지. 근데 정오가 지나고 그리고 오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0이었습니다. 0, 0, 0.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의아해가지고 아까 이 글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포스팅을 한 게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에드포스트 수익 0원 원인과 해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원인 건 없고 이 에드포스트를 신청한 이상 0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 전산상 오류가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다 들어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토요일날 5,000원대가 들어오고 다음날 0원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계속 0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1,183원이었는데 오후 이상 그 시간 저녁 때쯤 되니까 약간 늦은 오후쯤이 되니까 요게 0원이었던 게 1,384원으로 정산이 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글을 쓴 게 1시 36분까지 보고서가 안 올라갔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오가 되기 전에는 정산이 됩니다. 그날 어느 정도 됐는지 정산이 되는데 서비스 장애인가요? 이런 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에드포스트에서도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 취합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장애 처리 그리고 수익 보고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등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 꼼꼼하신 것도 있고 제가 검색하다가 찾은 블로그인데 네이버 에드포스트에 직접 전화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었고요. 상담원과 기분 좋게 통화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보고서 제대로 들어왔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어디 갔냐 아무리 0원이 떴어도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까지 그냥 기다리시면은 1384원이라는 이 0원이었던 게 원래 이 날 가격 측정된 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면서 제가 하루에 2,900에서 3,000명 넘어가지고 3,500 사이선으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3,000명 조금 넘거나 안 넘거나 그 상황이고 지금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저 같은 경우에는 2달, 3달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3,000명 정도로 딱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에드포스트는 과연 얼마나 받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상을 볼 거냐면 첫 번째 통계를 보여드릴 거고 제111 방문자를 보여드릴 거고요. 에드포스트 진짜 몇 명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 통계가 있어요. 통계를 눌러보겠습니다. 통계를 눌러보시면은 일단 왼쪽으로 또 가셔서 하단부에 보시면은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문자 수 먼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방문 분석에 방문 횟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오늘이 7월 2일이 아니고 7월 3일인데 어제 기준으로 방문자가 2,998 이게 토요일 기준이고요. 그 전날 금요일 보시면 3,144, 3,600 그리고 그 전날 이때 3,200명 정도 들어왔을 때 이게 인스타그램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한 번에 뜬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단부에 내려셔서 이거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6월 29일 날은 4,000명대 3,000, 3,200, 2,700. 일요일, 토요일은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00.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2,900. 이렇게 쭉 2, 3,000을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요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바로 가볼게요. 얼마를 받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오셔가지고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가 주시고요. 애드포스트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들어가 보면은 눌러서 여기 통계 그리고 방문자 누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날짜를 좀 바로 맞춰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누르셔서 이렇게 끄고 6월 26일부터 7월 2일 요 정도 기준입니다. 요 정도 기준에 2,700, 3,200, 3,000, 4,200, 6,00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6월 26일 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끌어들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캡처를 여기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캡처를 요거 클릭하고 캡처 누르고 이 정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딴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이렇게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 26일 날 6월 26일 요거죠. 요거 이날에 조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2,386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7일 날 3,2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는 2,000 얼마 그리고 6월 28일 3,000명 정도 들어왔을 때 이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많이 그만큼 들어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얼마나 클릭률이 좋았냐 뭐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6월 30일 날 같은 경우는 2,100 얼마 그리고 또 반대로 이때도 똑같은 3,000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고요. 595원밖에 안 들어온 데도 있어요.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2일 바로 어제 기준으로 2,998, 3,529원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봐서 보시면은 이 전 것도 보시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 화면에서 더보기를 누르시고 아까 6월 26일로 됐잖아요. 월간으로 한번 해가지고 조회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월로 보면은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는 8만원 정도, 5월 달에는 7만원, 그리고 4월 달에는 7만 3천원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날짜별로 몇 명의 몇 명의 얼마 기준인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제 나름대로 하나 있는데 한 1,000명이 되잖아요. 1,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하루에 1,000원 번다. 뭐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그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1,000명 들어오면 1,000원 정도 번다. 포텐 터지면은 뭐 2,000원까지 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 수익 중에서 방문 기자단으로 수익을 받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가서 이 식당이나 아니면 뭐 귀금속점 혹은 헬스장 등등을 제가 이렇게 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현재 14일인데 지난주 주말까지 했으니까 딱 한 달 정도 했어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방문 기자단 29만 원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두 번째 거는 사진 촬영이긴 하니까 사실 여기 포함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가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링블 포인트 3만 원은 뭐냐면 제가 체험단 할 때마다 링블에서는 4,000포인트씩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쌓여서 3만 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포함해서 29만 원입니다. 종로 귀금속부터 봐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방문 후 3일 이내 등록 요것부터 한번 보시고 쭉 다 보시고 필수 미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쪽에 보시면 제공 내역이 기자단 3만원 3만원 초과시 3.3% 세금 공제 적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한 건데 쭉 내려보시면 제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반지 사진 찍고 어떤 식으로 올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지키면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아직 발행을 안 했는데 제목을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면 되는지 한번 더 물어봤어요.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돈 받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게 바로 종로 귀금속점 3만원 받은 겁니다. 사진 촬영은 여주 카페 저번이 아니라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좋지 않은 기억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이 영상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와플, 크로플 같은 거 이 사진 촬영한 겁니다. 1500장 정도. 그리고 다음 보시면 파블로 체험단이라는 곳에서 가끔 이렇게 일거리가 있더라고요. 헬스장 직접 가서 5만 원 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돼서 다시 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글부터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헬스장이라고 제 거 검색하시면 최근에 대화역 헬스장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가가지고 헬스 하시는 거 좀 찍고 올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 지키고 준수하면서요. 이게 나름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잘 나옵니다. 조회수가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고, 이거는 돈을 언제 줄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 파블로 체험단 들어가서 여기 직접 들어간 다음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죠. 5만원 지급 3차. 3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차 때 또 하고 그 2차, 3차 뭐 말 그대로 그겁니다. 다음 주 되면 또 4차 뭐 이런 식으로 모집을 차수별로 모집을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익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일을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블로그 체험단 일이잖아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서 빨리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렇게 돈 받을 건 빨리빨리 받고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카톡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은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카톡을 한번 다 지웠다 다시 깔아가지고 카톡 어플 자체를 대화가 다 지워졌습니다. 백업을 못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여기에 서류를 확인하고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거든요. 네, 드릴까 했는데 서류 확인했습니다. 이미 줬거든요. 리뷰 마감일 이후에 이체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려요. 리뷰 마감일이 본인들 기준으로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이 2월 14일이고 이거 제가 보낸 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며칠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까지 한 2~30만 원 정도 가서 방문 기자나 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링블 포인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링블 사이트인데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험단 갈 때마다 4,000원씩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출금을 하는 거거든요. 출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입금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서류 요청 다시 했습니다. 나이 포인트가 또 3만 원 또 쌓였어요. 이거 메일 보낸 내용인데 한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사본이랑 민증 드립니다. 저번에 포인트 신청해서 그 뒤로 출금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방금 3만 원 포인트 있었던 거는 다시 쌓인 거고 아직 그 전께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곧 오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 주 안에 오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입니다. 이거는 구리시에 위치한 약간 요양센터 같은 데인데 이것도 직접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리시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구리시 무드케어 주간야간 뭐 이런 건데 제목은 직접 보시고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요양센터 같은 거예요. 뭐 어르신들 계신 곳 거기 가서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잘 확인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모집글 자체가 저희에게 보내주신 원고 내용에서 다른 정보나 중요 오타들이 있을지 몰라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됐고 노출이 안 되면 서로 곤란하니까 노출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노출이 안 되면은 5만 원을 지급 안 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분이 친절하게 잘 해주신 건 맞는데 그 과정 진행할 때 근데 노출이 안 되면은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적도 없었으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를 선정을 한 이유가 방문자가 1,000명 이상, 2,000명, 3,000명 되니까 애초에 선정을 하신 거 아닌가. 근데 노출이 안 되면 입금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모험은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걸 확인 못한 것도 제 문제긴 한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노출된 거 확인했어요라고 해서 입금은 오늘 혹은 내일 되실 거예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이 많으시긴 한데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짜증이 왜 나냐면 처음에 이거 수정할 때도 정말 좀 힘이 좀 들었고 그리고 다시 검토하고 입금 받을 때까지 아직 입금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일단 갔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PPT 쓰면서 제가 여기다 써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요양센터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거의 한 30분 걸려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 따지면 뭐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온다. 이것도 그냥 시간으로 다 따져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포스팅한다. 이게 30분 걸리거든요. 아니면 1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한다. 담당자랑 통화. 그럼 이것도 한 20분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담당자가 이거는 방문 확인으로 바뀔게요. 및 확인한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통화 20분. 그리고 담당자가 검토한다. 이게 또 검토한다. 뭐 하루 이틀 걸리고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2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드백 받는다. 10분. 그리고 재수정한다. 제가 또 재수정을 또 해야 돼요. 그 준거에 대해서. 그게 어제 했거든요. 이것만 해도 아마 30분에서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다시 아까 온 카톡이 아까 그거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결국은 토시 하나하나 틀리면은 이 블로그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이건데 제 스스로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이라고 치면요.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통계 봐볼게요. 통계 누르면 9? 글쎄요. 말은대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1 어제 하고 오늘 포스팅 했으니까 9 이렇게 8 해가지고 9 이제 오늘 시간이 1시간 반 남았으니까 뭐 10까지 올라간다 치고 내일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 구리시 모두케어 주간센터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재량껏 키워드랑 이렇게 하면은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겪는 것도 나름대로 그분들도 하나하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만 보면은 시간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3시간, 4시간, 4시간이거든요. 4시간이면은 제 시간이 4시간 들였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인 방문 기자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이드를 받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 터치 안 받고 간다, 온다, 1시간 하겠습니다. 포스팅 30분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1시간 반. 그리고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물론 이건 5만원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거의 4, 5시간, 많게는 4시간, 5시간까지 걸렸는데 그러면은 물론 돈은 쉽게 버는 건 없지만 제가 이거를 그냥 시간도 시간인데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분이랑 또 통화하고 뭐 피드백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다 쓸게요. 비노출 시 비용 지급 이거면 최악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라도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피곤하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에요. 요것만 좀 주의해 보시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방문 기자단 제가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 키워드 받고 포스팅 제 나름대로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했던 거 기준으로 약 3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부지런하게 계속 30만 원씩 이렇게 벌고 하면은 30만 원에 12 곱하면은 한 360만 원 정도 되죠. 1년에 내 연봉은 36만 원 정도, 360만 원 정도 더 올랐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3.3% 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광고업체랑 뭔가 이렇게 서로 협의점을 잘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 정도의 제가 수익을 벌은 게 이거를 제가 여기 무조건 가겠다 해서 간 적도 있지만 종로에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여기 있네. 그럼 간 김에 이것도 한번 하고 오자.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여주는 그냥 갔고 헬스장도 누구 만나러 갔다가 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 김에 내가 이동 거리도 좀 있잖아요. 그렇게 간 김에 이런 것도 좀 하고 진행하고 그러면은 용돈 벌이는 연애 360에서 400 정도 좀 벌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한 거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 영상 같은 거 보고 혼동되지 마시고 제 거 제가 진짜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게 아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오늘도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들어가서 제 애드포스트 얼마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드포스트 시작하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기표를 보시면 어제 날짜로 2,444원 들어왔고요. 그저께는 4,285, 4,422, 4,442 이런 식으로 5,000원, 2,000원, 4,000원, 4,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연말이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바로 실시간으로 계산기 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그냥 딱 봤을 때 1, 2, 3, 4, 5일 봤을 때 평균이 한 3,000원 정도예요. 근데 더 낮게 잡아보겠습니다. 2,500원 정도. 그럼 30일 하면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잘 나온 기준으로 한 거라서 75,000원이 됐는데 요거 보시면은 700, 80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낮게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반 파워 블로그 분들 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2,000명 정도 기준에서 75,000원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가 PPT로 간단하게 만든 건데 이거는 테크몽이라는 분의 유튜브에서 가져온 걸 제가 캡처했어요. 이분이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현실적인 거를 다 말해 주셔서 저도 이분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00명 정도에 7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보시면은 하루에 2만 명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보다 10배 그 이상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이분은 하루에 2만 명에서 3만 명 들어오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한 달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100만 원이래요. 그럼 맞습니다. 저보다 10배 더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이 포스트로만 수익이 100만 원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봐볼게요. 제가 메모장에 쓴 글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블로거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이거 100만 원 이상 번다. 한 달에 200 번다. 300 번다. 이 말은 일단은 1차적으로 99%가 어그로성입니다. 이러한 테크몽 님의 이 100만 원 정도 버는 거 정도는 이분이 그만큼 방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번다는 거고 유튜브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모두 검색해 보시면은 애드포스트 수익이 100만 원 전후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런 거 보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애드포스트로만 100만 원 번다고 한 사람 없어요.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다 이런 말입니다. 거의 다 90% 이상이라고 할게요. 원고 제공 받아서 사진 제공 받아서 내가 포스트를 올리면은 건당 3에서 2에서 3, 4, 5 정도 받고 많게는 10만 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올리면은 10만 원에서 아니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많게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면은 100에서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크몽 님의 동영상도 제가 링크를 해서 걸어 드릴 텐데 이분도 이 끝쪽에 제가 또 이따 설명도 드릴 건데 이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고료 사진 받는 거는 한두 달 아니면 네이버가 걸러서 다 네이버 그 블로그 본인 거 망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낚시성 그런 글에 들어가서 누르면 결국 다 원고 제공, 사진 제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실한 거를 이분의 말씀하신 거랑 제 거 지표 비교해서 더 마무리해서 그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타겟팅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이분처럼 지금 2만 명이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네이버 수익 다 말씀드립니다라는 거는 제가 그 부분에서도 일부 말씀은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체험을 했을 때 일부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많게는 2만 원 정도 원고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만 명 이상 되시는 분이라서 상위 거의 1%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원고료는 체험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체험을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원고료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5만 원 정도입니다.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예요. 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이런 거를 받으시고 다 중고나라 같은 데 판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건데 공기청정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기청정기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한번 그냥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실게요.
공기청정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봐도 공기청정기가 한 10만 원에서 비싼 건 30만 원. 근데 이 10만 원짜리는 잘 안 해요. 업체에서 본인들 거 좋은 거 하려고 하지. 그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중간 그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 중간 가격 정도 한 30만 원짜리를 받았고 원고료도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가치는 4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이 화면은 아직 하기 전인데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고나라에 그런 걸 다 판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다 이렇게 드린다고 했어요. 요 테크몽님의 그런 이벤트성도 있고 그걸 이제 중고나라에 팔면은 30만 원짜리 새 거를 중고나라에 팔면은 최소한 20만 원이죠. 그러면은 그 한 건만 하면 30만 원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본인이 부지런하다면 한 달에 계속하면은 3, 4만 900 거의 500만 원에서 작게는 500 그리고 많게는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크 관련, IT 관련 해가지고 더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은 이분처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 계속 봐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 마지막에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블로그로 1000만 원, 3000만 원 벌기도라고 했는데 요 스토어팜이랑 구매링크 수익 분배 제외, 요 수익 구매링크 관련한 거는 뭐 배너 그 수익 그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론이 들어가는데 어떤 거냐면 이분이 말씀하신 게 아까 그겁니다. 뭐야 거의 다 원고료를 제공하되 사진과 원고를 제공하되 이거에 대해서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주겠다.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다 블로그 접근지로 올 확률이 높다고 이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사람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만 2천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광고 대행사한테 하루에 3건만 한다고 칠게요. 제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 있습니다. 이런 문자 메일 많이 온다고. 요것만 3건만 해도 작게 5만원만 3만원만 잡을게요. 그러면 10만원 정도잖아요. 10만원 한 달, 하루.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300만원입니다. 제가 미쳤다 생각하고 해도 300만원인데 이런 분은 저보다 방문자가 더 높거나 아니면은 이 광고 대행사로부터 뭐 보험이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병원 이런 거는 더 높아요. 병원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이상 줍니다. 아니면 20만 원까지 줍니다. 어떠한 특정 키워드 같은 경우는 다 저품질 키워드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보통 30만 원까지 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50 이상도 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말해서 작정하고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일반 원고료를 받은 거니까. 근데 작정하고 모든 키워드 다 한다 하면은 500만 원까지는 최소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사진 제공되고 원고 제공되고 내가 포스트를 컨트롤 V 조금만 수정해서 그렇게 올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결론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읊어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일방 1000에서 2000명 정도 저 기준이죠.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건바이 건은 한 달 정도 유지해서 150만원에서 300만원 그 이상도 유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몽님이 말씀하신 거는 본인 블로그 2만 명 이상 기준이고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만 100만원 나오는 거고 애초에 체험단 원고료 자체가 높습니다. 이런 분은 파워블로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에서 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어떠한 유튜브 보면서 내가 100에서 한 150만 원 요거를 낚시성일 확률이 높은데 들어가서 요건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시면서. 근데 본인이 일방 몇 명 들어온다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받는다 그걸 파악하시고 내가 원고료를 처음부터 직접 다 쓴다 그건 이 테크노몽님이 하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원고를 받고 사진을 받는다 그런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원고 반복 그리고 사진 반복으로 인해서 저품질을 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냐면 자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블로그로 저도 나름대로 1년 반 정도 시간을 했고 근데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벌고 일반 직장인이 벌기 쉽지 않은 돈인데 부업으로 도대체 어떤 분이 그렇게 버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거의 다 봤어요. 최근 들어서 또 티스토리 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그래서 낚시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몽 이분께서 정리를 하신 게 있어서 마침 이것도 벌써 찍은 지가 3년 됐더라고요.
그분이 블로그 하시는 걸로는 이제 선배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저보다는 먼저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2만 명 들어오시고 저는 2천 명 들어와서 딱 제가 결론을 지은 건 이겁니다. 낚시성이 99%입니다. 솔직히 아까 90%라고 했는데 99%예요. 왜냐면 그 1%는 본인 블로그에 몇 명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 99%는 다 요겁니다. 요거 잠시만요. 요겁니다. 요거. 원고 받고 사진 올리고 저품질 키워드를 무작위로 다 올린다. 물론 광고 대행사는 본인들이 이러한 블로그를 올리면, 그 포스팅을 올리면은, 블로거들이 올리면 본인들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 걱정 없다고 하죠. 근데 내 블로그를 살리고 싶다, 내 블로그를 아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거는 자제하셨으면 하는데, 물론 본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이걸 보면은 둘 다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블로그 가능. 이게 만약에 썸네일이에요. 그러면은 요거에도 해당될 수 있고 요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본인이 애드포스트에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원고 처음부터 딱 끝까지 다 써가지고 그 원고료를 10에서 뭐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는지, 그리고 플러스로 이분처럼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에 팔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요 정도로 돼서 결국은 그거에 다 한 2, 300 정도 됩니다. 최소한 요거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근데 IT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원고 받고 사진 받고 저품질 키워드를 모두 올린다. 요것도 이러한 썸네일에 해당되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많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을 너무 두서없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해당되는 글들 제가 그 설명란에 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모두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블로그에 네이버로 블로그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낚이지 마시고 제 오늘의 찍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셔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이거는 제 블로그고요. 좀 아래로 내려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통계로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단에 탭이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가 있는데,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조금만 내리시면은 플러그인 연동 관리, 애드포스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설정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드포스트 관리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그럼 수입 현황이라고 있어요.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애드포스트 관련해서 이거 하나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이런 거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한 달에 얼마 들어왔는지 그거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더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일간인데 월간으로 바꾸면 8월에서 10월인데 조회를 따로 한 달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로 설정하고 조회하기 눌렀거든요.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그래프 지표가 9월 달에는 4만원, 그리고 10월 달에는 36,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왔고요. 10일부터 16일까지 지표인데 10월 10일에는 2,847원, 그 다음날엔 1,766, 뭐 이런 식으로 그저께는 3,599, 제가 최대 10,000원까지 나와봤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나올 때는 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달에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수입이 이건 매일 검색한 거거든요. 수입이 성공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금액을 이렇게 내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은행 계좌 정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은행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네이버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포인트로 받은 겁니다. 여기는 원래 이름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창작자님이라고 나오네요. 어쨌든 네이버 포인트로 45,000원 지급된 거, 불과 며칠 전에 지급한 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뭐 별로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반 월급 다들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한 달에 3, 4만원 받는 거면은 뭐 커피 한 잔도 아니고 거의 한 10잔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히 받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엔. 뭐 다들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그 3, 4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시길래. 어쨌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럼 다음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3, 4만 원이 물론 월급에 비해서는 좀 적죠. 근데 2,500명까지 올라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 관련해서 2,500명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런 채널을 만든 거고, 근데 공통점이 있으면 제가 여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통점이 있다면 제 주위 사람들도 사실 블로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위 친구들이 뭐 아니면 지인들 물어보기로는 나 블로그 할 건데 나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다 처음부터 매뉴얼 뭐 1부터 10까지 다 알려줘도 그렇게 진행을 안 합니다. 근데 본인들 기준으로는 좀 어렵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2,500명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하는 거에 비해서 애드포스트는 별로 안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조금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올리는 거 좋아하고 기록 남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담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건 외부 출강인데 제가 지금 현재는 빵원이에요. 근데 어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내 블로그로 왔고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IT 해결 전문이거든요. 그리고 의용공학이라고 의료공학 뭐 이런 거예요. 의료기기 다루는 건데 제 블로그를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잡블로그입니다. 솔직히 맛집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일일 방문자 수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의 다 그 뭔가 전공 관련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말은 제가 이 관련해서 나중에는 뭐 대학교 출강을 할 강의 생각이 있거든요. 뭐 I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뭐 요런 의용공학, 전자공학 이런 식으로 취업하는 거에 관련해서 대학생들한테 좀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 이런 거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 담당자들이, 담당 그 교수님이나 아마 그러신 분들이. 그 의용공학 쪽은 이런 게 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다 수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를 그분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은 그 강사로 좀 써도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날짜도 보시면은. 어쨌든 뭔가 블로그는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외부 출강은 지금 현재는 빵원인데 나중엔 제가 꼭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제가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꾸며주는 겁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허접한 거예요.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가면 멋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기 사진 있고 막 그런 거. 그렇게 꾸며주면은 일단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크몽이나 타링 관련해서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꾸며주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꼭 웹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네이버 블로그 꾸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 지금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 꾸며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안 하니까 빵원이고 이것도 영원인데, 그리고 또 블로그로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블로그 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볼 것도 없고요. 그냥 크몽에서 구글에서 블로그 대행 치시면 여기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크몽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 블로그 대행 관리 디자인 해드립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블로그 제가 전체 다 읽진 않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라는 게 맞는데, 블로그를 글을 한 20개 정도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포스팅을 한 30개 써주겠다. 누가 봐도 이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썬 것처럼 써주겠다. 한 70만 원이면은 내가 한 달에 블로그를 포스팅을 30개 써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크몽이 전문 인력들 섭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다 올리면은 자기가 글을 잘 쓰고 그리고 잘 꾸민다면은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관리하는 건데 뭐 관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블로그를 여기만 봐볼게요.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카드 뉴스 만들고 메인을 카드 뉴스 만들고 꾸미고 스티커 붙이고 뭐 전화번호 붙이고, 사실 이런 게 70만 원이나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준 노가다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글 20개 30개 이렇게 쓰려면은 시간도 한 하루에 한 30분에서 최소한 한 1시간 정도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이거를 한 30개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 저는 지금 요것만 좀 하다가 그냥 취미로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아까 그 크몽
저희가 봤을 때 글을 한 30개 정도, 뭐 가격에 따라 다르죠.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0만원에 10개에서 30개 정도 사이에 뭐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그거고요. 이게 바로 블로그 대행입니다. 지금 저는 역시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0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건 광고 업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준파워 블로그라고 할 수 있고 준최적화. 근데 최적화 블로그 한 5,000명 이상 최소, 아니면 10,000명, 아니면 50,000명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업체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기업인 것 마냥 다른 광고회사와 그런 사람들이랑 이 협약을 맺고 한 달에 한 50에서 100씩 줄 테니까 우리 글들 이렇게 선정된 글들 제대로 된 거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해라, 뭐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블로그도 분명 있습니다. SNS 인스타는 확실히 있거든요. 제 친구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있는 거 확실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체험단은 한 4,500명만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고 담청도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300명 되는 방법, 500명, 1000명 만드는 방법 이런 거 찍을 건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잘 보시고 앞으로 업로드를 계속 할 거라서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는 금방 올라갑니다. 솔직히 제가 영상 앞으로 업로드 할 건데 그것만 보시고 잘 참고만 하셔도 업로드 하시는 것만 잘 보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1일 1포스팅 계속 말씀드리는데 1일 1포스팅 기준이고 기본으로 해야 되고 본인이 지루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를 가지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 정도는 한 100만 원 정도는 분명히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